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최소한 만큼 뭐야? 왜 그래요? 아니 이제 알아야 되니까. 아 근데 왜 이렇게 더듬어?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김준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이분은 오늘 의상을 얼굴만 봐도 웃겨. 아니, 점잖게 하고 오셨어. 아니, 왜 이렇게 점잖게 오셨어? 오늘 상견례가 있나? 성일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왜 이렇게 점잖게 오셨어요? 너무 튄다고. 네, 집안에서. 아, 예, 집안에 반대가 있었습니까? 네, 옐로우 카드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그러시구나. 좀 점잖게, 아, 그래요? 젠틀하게. 아, 죄송한데 가도록 그 옷 집안에서 사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뒤가 안 맞네. 장모님이 사주셨다 기억해.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장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아, 그것도요? 네, 오늘 젠틀한 복장으로. 네. 근데 옷으로 못 웃기시니까 목소리를 평소보다 좀 더 까시는 것 같은데 재밌으세요. 아무튼 재밌는 옷에 따라 겁니다. 목소리가 달라지시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 국방 이제 오늘은 이제 외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방 전문가시니까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 사용하면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다. 네. 와, 정말 아주 강렬한 발언을 핵을 했습니다. 사용하면이라는 네. 단서를 달아가지고 한미일 저 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권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리고 또 왜 그 얘기가 안 나오나 했는데 반국가 세력 얘기도 또 나왔어요.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 이렇게 또 다 이쁘게 나열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세요. 아니 말이 원래 세니까 요즘 웬만큼 세도 센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을 상황이에요. 네, 원체 세니까. 원치 세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이 많은데 오늘 여기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요새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요새뿐만 아니라 한참 된 얘기인데. 아, 그래요? 그럼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계실까요? 알고 있겠죠.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왜냐하면 뉴스잖아요. 묘하게 트럼프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선거 전략을. 근데 지금 완전 바이든에게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외교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국내 정치에서 국민을 갈라서 자기들의 강한 지지층의 보수층 지지층을 한테만 어필하는 전략을 트럼프한테 저는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자꾸 강한 말 한다고 그랬잖아요. 트럼프는 자기만의 윤리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사람들의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니까 이제 트럼프한테는 웬만큼 정상적인 정치가가 하면 문제가 될 것이 거기에는 용납이 되는 이상한 현상을 만든 게 트럼프입니다. 이거 굉장히 정치학적으로 이해되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네. 우리 대통령한테서 자꾸 다른 맞아요. 사람보다는 낮은 윤리 기준이 작동하거든요. 이 그거는- 누군가 뒤에서 굉장히 교묘한 전략을 저는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아니 그런데 오. 미국에도 지금 뉴라이트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신보수주의자들의 서적이 요즘 굉장히 출판이 호황을 맞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반자유주의 혁명. 그러니까 기존의 자유의 개념을 이제 해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엘리트주의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어요. 또 있어요. 네. 트럼프가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바이든 보고 공산주의 파시스트라 그래요. 거기도 멸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을 보고 공산당이라고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홍준표 씨도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의 공산주의가 어딨냐, 공산국가 어딨냐고 얘기하는데 네. 가상의 공산주의를 만들어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타일은 거기서- 이제 트럼프한테 배우고 그렇죠. 정치와 외교는 완전히 한미일은 바이든 밑으로 맞습니다. 들어가는. 정확하게 보셨어요. 야, 그 아이러니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대책도 와. 있는 거예요? 약간 왜냐면 그 트럼프가 오면 그럼 또 그거 잘 나 그게 맞겠네요. 궁금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끼리 서로 싫어하잖아요. 싫어해. 그렇죠. 자기 혼자만 존재해야 되니까 싫어할 수 예를 있죠. 들어 그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완전히 바뀔 텐데 앞으로. 그거는 이제 외교 부분이니까 네. 저는 바이든이 등장하면 많이 바뀔 겁니다. 아니 트럼프가 트럼프. 등장하면. 아니,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고립주의,
미국 이기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동맹에 묶이거나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우크라이나에 뭐 개입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좋아하지 않잖아요. 않죠. 예.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빨리 끝나는 비결은 아마 트럼프가 되는 거예요. 야, 그것도 아이러니네.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와.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외교 노선은 완벽하게 수정돼야 되는데 될 수 있죠. 그것도 참 그러니까 저도 아이러니가 뭐냐면 제가 세계 정치인들 중에 가장 싫어하고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트럼프 같은 정치인인데 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혹시라는 생각이 드는 그것도 아이러니. 그것도 자괴감 이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심입니다 진짜. 아, 그러니까 저도 네. 한반도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오바마 때보다 좋았잖아요. 아니 그건 맞잖아요.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맞아요. 말 실수나? 아니 뭐 되는데 그게 네. 이제 자괴감이 나는 거죠 사실. 네. 왜 우리가 그런데 여지를 해야 되냐 싶죠. 네. 그때가 뭐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긴 하다. 그러게. 좀 이제, 완전히 수정해야 되거든. 갑자기 말 또 완전 뒤바꿔야 돼. 완전 뒤바꿔야 돼. 야, 그때는 우크라이나 때려야 되거든. 진짜 트럼프를 응원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뭐 어떻게 될지는 참 그 정말 정신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왔는데 순방에 대한 이야기 우리 세 분의 지식인들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꼭꼭 아껴놨거든요. 우리 세 분이 주목할 부분들 하나씩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갑자기 우리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 귀를 의심했잖아요. 기네스북에 등재한다고. 아, 예,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제. 아니 왜냐하면 확인해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담이 그러니까 아이, 설마. 안 되니까 코피 났거든. 농담이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때 는 아니었거든요. 어. 분명히 등재한다고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했었어요. 예, 예. 대통령실 그렇게 예, 얘기했었어요. 예.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치적 사안은 기네스북에 등재가 안 안 됩니다. 된다고. 아. 그걸 나중에 알게 된 알게 거예요. 된 그래서 거구나. 농담이었다라고 아. 얘기하는 겁니다. 코피 났어요. 예. 그거는 뭐 그렇잖아요. 대통령실 외교 지평이 실핏줄까지 퍼져 있었어. 그러니까 아마 코피가 났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실 발표입니다. 아니, 외교 지평이 실핏줄까지 퍼져 아, 이거 있어. 외교 지평이고 네. 이 코 그러니까 그 실핏줄 만드느라고 피곤해서 코피가 실핏줄이 터진 거지. 무리를 했지. 그러니까 실핏줄이 무리를 한 거예요. 47개월 만났는데 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하나도 결과가 바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 진짜로요? 이거는 노력했다 내가 이만큼 많이 만났다고 내세우는 거고요. 바로 직후에 파라과이 대통령이 페냐입니다. 사우디를 지지했어요. 아, 그 사람도 만나자마자. 만났습니다. 네.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나자마자. 사람도 그 참 아주 예의 없어. 그러게. 솔직히 말하면 아니면 그렇긴 빈정이 상했나? 아니 왜냐하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우디가 훨씬 더 공을 들이고 있었고 이미 사우디한테 지지를 밝힌 국가들이 많은데 네. 우리가 가가지고 바꿔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외교적 관례가 또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게 40년 전에 우리가 88 올림픽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우리가 이렇게 목을 매야 하느냐고요. 아. 이렇게 모든 외교적 자산을 해가지고 엑스포를 해야 되느냐? 아.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치하는 거야 뭐 좋지만 우리가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해서 만약에 유치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국격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인 네, 거군요. 네. 아. 그리고 그것도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귀국하는 공항에서 네. 악수를 하다가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하고 악수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장면이 있긴 하던데. 네.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귀국할 때 이제 도열을 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대통령이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합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방향을 트시더니 네. 여사님하고 악수를 하죠. 아니 같이 안 갔으면 저럴 수 있어요. 같이 갔다 왔잖아요. 뭐지? 아 이거는 그냥 일종의 해프닝이죠. 네. 아니면 거기서 악수 하도 많이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어. 네, 습관적으로. 해프닝. 예. 집에 가서 악수 또 할 거야. 악수 또. 악수 이거 자꾸 해야 돼 이거. 아니 근데 교수님, 이런 거는 그냥 전민기 같은 애가 하게 놔두시고. 네. 두 분이 얘기하세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순방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아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큰 그림 하나를 좀 봐야 되겠어요. 그 최근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이 대유행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반구 국가들과 다르게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들이 독자 행동을 하고 집단화되는 추세를 일컬어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요. 남반구가 어딘데요? 못 사는 나라들이 개발도상.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3세계라든지 못 사는 나라라든지 게 용어가 안 좋잖아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총칭하는 겁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총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저개발 국가. 대통령의 유엔 연설의 한 70%가 물론 부산 엑스포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글로벌 사우스를 향해서 집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북한, 러시아는 살짝 지나갔어요. 거의 다 글로벌 사우스인데 그 세 가지 아젠다가 개발, 기후, 디지털이에요. 개발, 기후, 디지털? 격차죠. 남반구와 북반구 간에 이 격차를 해소하는데 연설의 70%를 할애했다. 연설에. 그런데 이게 조금 뜬금포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이 지금 글로벌 사우스가 삐져가지고 중국, 러시아한테 막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 거는 팬데믹 때문이라고요. 팬데믹 때 백신에서 완전히 거짓 취급을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기 선진국이 2차, 3차 접종 받을 때 98%가 백신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랬나요? 그런데 그때 코백스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북반구 국가들이 거대 제약회사하고 각자 이명 계약을 맺어서 네. 거기서 미리 저기 입도 선매로 백신을 싹 뽑아가니까 그랬어. 국제기구가 개털돼가지고 예정된 백신의 18%밖에 안 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여기 기후 얘기가 나오는데 2015년에 그 파리 기후 정상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그 기후 기금으로 1,000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북반구가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그게 300억 달러도 안 돼요. 그리고 21년에 그거를 합의를 또 확인을 했는데 21년 이후로 주요 선진국 중에서 그 기후 개발 기금을 내놓겠다는 재정 계획을 발표한 나라가 현재 이 시간부로 없습니다. 우리 없어요. 우리 그랬는데 여기가 우리가 녹색 기금 뭐 일부 네. 내놓는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서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디지털 격차 문제인데 그 유엔 지도로 해가지고 디지털 리터러시라 그래가지고 가나 뭐 남아공 이런데 이제 그 저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라든가 그 디바이스 공급을 해왔는데 그 결과도 배신이었습니다. 남아공의 모든 광고 수익의 70%를 페이스북이 가져갑니다. 디지털 사회를 만드니까 빅테크 기업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엔 그 유네스코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최근 평가는 뭐냐하면은 그 디지털 리터러시, 이 디지털 인프라 지원이 의미 있는 성과를 못 거뒀다는 생산적 성과를 못 거뒀다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아젠다가 전부 글로벌 사우스들이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주제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거 달래기 차원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놓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적 개발 자금을 4조 원에서 6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기축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게 뭐 통큰 투자라고 볼 수도 네. 있지만은 지금까지 미국과 서방 세계가 만들어 놓은 규칙 기반 질서의 그 규칙은 저기 우리에게는 하나의 어떤 배신과 실망을 준 규칙이다. 이게 글로벌 사우스의 일반적인 정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달리 북반구 국가의 이제 어떤 또 서방에 가까운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또는 의제 설정은 잘했다고 봅니다만은 여기서 내놓는 그런 아웃풋 다시 말해서 뭐 이제 한 6조 원 정도 매년 내놓겠다 이런 정도 갖고는 지금 이 보건과 개발에 위기를 느끼는 이 글로벌 사우스에게 다가가질 않는다. 더군다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같다. 팬데믹이 있고 나서 개발도상국의 그 부채 대출 탕감금 있잖아요. 매년 이자 원금 내는 거 이게 2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 이 나라들은 다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빚더미에 앉았는데 전 세계 부자들은 재산이 2배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외교를 하는 거냐, 네. 아니면은 이렇게 맛배기식으로 뭐 건성건성 정상회담 하면서 이게 글로벌 사우스 외교라고 하면 이거 큰 착각이라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왕 난 의제 설정은 제대로 됐다고 보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내실 있는 세계의 어떤 공공재를 과연 내놓을 수 있느냐 대한민국이. 네. 이런 면에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거 저 말은 해놨는데 감당할 수 있냐 이런 걸 묻고 이게 싶은 거예요. 실효적 의도가 뭐예요? 그러면은 부산 엑스포예요.
부산에 오로지 그거 네, 하나예요? 그겁니다. 너무 많이 아, 쏟아붓는 거 아니야? 그 돈을 안 쓰고 차라리 내수에 어. 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정 교수님이 저기 중동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이 얼마나 과거에는 비동맹이라 그랬습니다. 비동맹 운동을 G7, D7이라 G77이라 그랬어요. 왜 일부러 77이 넘는데도 왜 G77이라 했냐면 G7하고 맞대응해서 그렇습니다. 선진국을 가는 북반구를 지배하는 건 G7이라면 네. 여기에 대해서 남쪽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그 이익을 수호하는 게 G7, D7이에요. 그게 중국, 인도, 이집트가 주도를 했고요. 지금은 브릭스가 주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옛날에 한국은 미국하고 너무 가깝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우리 못 들어갔어요. 너무 친미국 가라서 진영이 확실해서 못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세안을 갖고 지금 합쳐서 60몇 개국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세안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아세안을 거의 압박합니다. 미국의 용병처럼 아세안한테 친미 정책을 하도록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견제하라는 압박을 한국이 했고요. 아 우리나라가 그렇죠. 바이든은 안 갔습니다. 아예. 야 너네 야 이럴 때 아니야. 우리랑 같이 미국이랑 같이 가야 돼 이렇게 했다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는 아시안의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을 같이 연대하자고 오히려 아시안 입장을 대변했던 우리 정부가 지금은 바이든의 입장에서 아시안을 압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엔 가가지고 러시아를 겁박했거든요. 러시아 겁박했어요? 그럼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러시아가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대사를 조치하고 러시아를 대고 해서 러시아가 뭐랬냐면 이거는 관계 파탄내는 추측에 의한 관계를 파탄내겠다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러시아를 대놓고 유엔 연설에서 겁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북러가 군사협력하는 거에 대한 항의해야 되는데 아직 증거가 없어요. 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가지고 온 세계를 두고 러시아한테 큰 소리 치는 거. 이것도 미국에 대한 미국의 사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용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에도 돈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미국의 용병이 돼버리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는 한국은 미국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근데 그 푸틴이 또 북한에 답방할 것을 논의 중이라던데. 아니 답방하고 북러 정상회담이 왜 잘못입니까? 그러면 외교도 못합니까? 문제는 지금 러시아는 어떻게 나오냐면 한국한테 경고도 하지만 또 뭐냐면 우리가 북러 정상회담 만난 거 다 브리핑하겠다 한국이 원하면 지금 차관이 옵니다. 루덴코 차관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옵니다. 설명해 주러. 설명해 주러. 해주러. 근데 한국은 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거짓말 할 거라고. 제대로 설명 안 하고 북러 그 군사 협력을 숨길 거다. 아예 그 가치 평가 절하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완전히 편을 정해 있으니까 러시아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왜 그런 거예요? 중국 러시아는 어쨌든 그래도 아니, 손 그런데 한쪽은 내밀고 있잖아요. 일단 네. 우리가 이념과 가치 외교를 표방해 놨기 때문에 대륙 외교나 글로벌 사우스 외교가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가치와 이념 중심 또 생각이 같은 나라하고 라이크 마인디드 이렇게 생각이 같은 나라하고 연대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글로벌 사우스나 이런 어떤 대륙 외교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하자면 생각이 다른 주체도 존중하며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자유주의자의 품격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공포 자유주의, 냉전 자유주의로 흘러놓으니까 사실은 글로벌 사우스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겠냐 이러면서 근본적인 장애물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부산 엑스포는 또 아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3억 달러 안 정도, 맞는 거예요. 3억 달러 정도 녹색 기후 기금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단 꽃감만 말이에요. 빼먹으려고 하면 안 네. 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우리가 아쉬울 때는 이렇게 푼돈으로 뭔가 그 환심을 사는 듯하면서 실제 국제 기여를 안 하면 네. 그러면서 이거 저 공공재를 내놓지 못하면 네. 이게 글로벌 중추 국가가 맞냐 이 얘기 이게. 쇼네요 쇼. 이제는 좀 흐름을 알겠네. 뭐 쇼라고는 하긴 뭐 그렇습니다만은 네, 난 고발당한 너는 사람이기 그 때문에 정리 멘트가 아주 형편없어. 내가 듣기엔 쇼처럼 들려요. 이건 그렇게 참. 들리라고 한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전 그 말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중동 선생님이 아씨 이거 내가 언제 깨야 되나? 이 중동. 중동 예. 제가 옷을 너무 점잖하게 입고 와서. 네. 아니 너무, 선생님. 너무 점잖했어요. 예, 선생님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던데 보도를 보니까 이란 대통령이 미국 그 뭐 너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 뭐 이렇게 막 그거는 직언했던데. 자기의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이고 지금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어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사우디 이스라엘. 네. 이미 이미 이스라엘은 사우디의 핵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다. 예, 핵 처리까지도 용인을 하겠다 그랬고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사우디가 나토 수준의 이제 방위 조약을 원하거든요. 미국하고.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직접 참전해서 사우디를 이게 구해주는 이제 동맹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방국이었고 우방국이었죠. 이제 동맹의 지위로 네. 우리처럼 가는 거예요. 어디랑 어디랑?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미국이랑. 국방 동맹. 가까워지네. 예, 그렇게 만약 그거를 해주면 사우디가 핵 개발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 그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두 개 다 던져놨지만 하나만 되면 일단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도 사우디가 핵 재처리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부담이고. 부담인데 나토 수준의 국방 합의를 해주면 네. 방위 조약을 해주면 사우디가 핵 개발 포기를 할 가능성이 아, 그럼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내년 그럼 초까지 반드시 이것을 해낸다 그랬고요. 누가 사우디 쪽에서 아니면 사우디도 미국 그렇고 쪽에서? 미국도 그렇고요. 해낸다. 이스라엘도 상당히 지금 관심이 높습니다. 이스라엘도. 예, 이스라엘도 관심이 높고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되면 네. 사실 중동의 완전 지각 변동이다. 아, 지각 변동이 굉장히 가장 큰 예, 그렇죠. 뉴스군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할 수 있고요. 나머지 최소한 7개, 6개 국가들이 이미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할 용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우디가 되고 나면. 그런데 쉽지 않을 요게 반론이 쉽지 않다. 우리 김정 교수는 이제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뭐냐면은 미국 재밌어지네요. 입장에서도 네. 이게 사우디하고 미국이 동맹을 맺으면 나머지 중동 국가에서 이거를 싫어하고 이걸 규탄하는 중동 국가들하고 미국 사이는 더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란이나 이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란. 뭐 이런 나라들 이란 지금 또 미국이랑 가까워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저 사우디가 그렇게 맺어버리면은 이제 사우디를 서방의 매수된 국가, 타락한 국가로 보고 원래 알카에다가 사우디가 이슬람의 그 성전을 거기서 미군을 출신이죠. 들여와가지고 9.11 테러 일으킨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거에 반대해서 일으킨 게 9.11 테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지금 신중로는 함부로 안보 조약을 체결해 줬다가 다른 중동 국가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아니 이미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이미 바레인하고요 미국하고 협약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군을 즉 파견해 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공격을 받으면 어떤 무기 지원이라든지 컨설팅을 해주는 거고요. UAE가 지금 그걸 따라서 우리도 그걸 하자. 지금까지는 우방국으로 이제 공식적인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는 협약을 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 네. 저는 그래서 미국이 해줄 듯 하면서 방위 조약 수준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예, 상원의회 3분의 2의 찬성. 상원이 예. 3분의 1 찬성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위 조약 같지 않은 방위 조약으로 꼬실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왜 저렇게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중동 정책은 사우디를 키워서 이스라엘하고 화해시켜서 이란을 견제하는 벨트를 만들려고 자기는 빠지고 그걸 이제 오프 밸런스라고 하거든요. 자기는 빠지고 둘이 붙여가지고 이란 균형을 견제. 유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오바마 이후로는 중동에 직접 들어가는 거에서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되더라도 조약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쓱 빠지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지들끼리 좀 한번 근데 해봐라. 당근은 그런 식으로 제시할 거라고 봐요. 당근은 약간 네. 약간 형태가 맞는 듯 그 아닌 장난칠 듯. 것 같습니다. 그런 장난질. 근데 형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 빼고는 다 계산기 엄청 때리네요. 진짜 말도 안 그러면 되게. 옵션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외교는. 근데 그 봤더니 미국이 이란 제재를 굉장히 느슨하게 해왔더만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60억 달러 돌려줬는데 네. 저 이란이 좀 뿔났죠. 뉴스 들으셨죠? 네. 왜 불렀어요? 환차손 이자 내놔. 손해배상. 이자 내놓으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지금 아, 환차손. 그래가지고 지금 또 미국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했습니다. 에이 왜 우리한테? 그러니까 뭐 미국이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준 건데 왜 우리한테? 아유 참 이란 나 아니 좋게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국한테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못하는 게 문제죠. 미국한테요? 왜 니들이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니들이 환자손 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죠. 미국한테는 못해요. 그러니까 왜 사우디한테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란한테 이란한테만 얘기해. 아니 미국은 도청해도 괜찮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UAE 가서 이란은 적이라고 했던 발언이 지금까지도 그 계속 후유증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계속 후유증이 있구나. 그게 이제 계속해서 뒤끝 야 장렬. 뒤끝이 있네 이란 뭐. 제가 처음부터 그러자 뒤끝 장렬. 이란 아니, 뒤끝 장렬이 있다고. 있네 뒤끝이 그게 예. 계속 여파 있네. 지금 아직도 안 사라질 거예요 지금. 그래요? 끝까지 갈 겁니다 이거. 그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지금 제 생각은 좀 네. 우리도 좀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이제는. 이란한테? 예. 더 이상 이란한테 따라다니지 말자. 아. 우리 이 정도까지 했는데 60억 달러 돌려주고 할 만큼 했는데 어. 여기서 뭐 환차손 뭐 이렇게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저는 저는 좀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비자도 못 받았고요. 너무 개인적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자기들 돈 자기들이 돌려받은 건데. 자기 돈인데. 그래 그거는 아니, 근데 오늘 야, 말씀이 이기적이네. 내가 쭉 들어보니까 친사우디 반 이런 발언이 아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혹시 무슨 사이가 그때 있으신지 예, 비자 문제. 어떤 거 예, 있는 거지? 결국 친윤인데 그럼. 비자 문제 아니 개인적 사유가 있습니다. 비자 아니 문제. 사우디가 잘 되면 이스라엘하고 전체적으로 중동의 평화적인 분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네, 그거 뭐 그렇다고 100% 완전한 건 없거든요. 예. 이란은 좀 제껴두고 아 이란 제끼고. 이란은 제껴두고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되면 어. 전체적으로 평화가 오니까 비용도 낮아지고 저는 아주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어때요?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제 해주기로 했어요. 이게 오. 되면 뭘 해줘요? 사우디가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뭐 좀 진전 있는 조치를 해달라. 오. 이스라엘이 충분히 할 용의가 있어요. 야 좋아지네 진짜. 뭐 국가는 세워주지 않지만 네. 재정적으로 훨씬 더 도움을 주고 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를 좀 더 팔레스타인 쪽으로 넘겨주고 네. 전향적인 조치를 할 겁니다. 와 세계 평화가 옵니다. 아니 중동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이걸 밀어붙여서 성과를 이루면 네. 저는 뭐 중동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이 정도면 바이든은 노벨 네. 평화상 아닙니까? 글쎄요. 시큰둥하시네. 교수님. 왜 이렇게 우리 교수님도 열심히 얘기했는데 모르고 진짜 시큰둥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동의하고 싶은데 동의가 잘 안 돼. 네, 지금 말씀하신 게 70년대 키신저의 대중동 외교예요. 거기에 이제 균형 전략을 키신저가 네, 중동에서 네. 썼잖아요. 지금 그런 새로운 균형 전략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데 네. 저도 잘 되길 바랍니다.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 네. 그리고 하나 좀 더 불안하긴 포인트. 한데. 하나 더 포인트 있습니다. 중동통도 하나 더 포인트 할 수 네. 있습니다. 지금 IMEC라고 예? 인도에서 배를 타고 UAE를 가서 UAE에서 육로로 사우디를 거쳐서 사우디에서 요르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가서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유럽을 가는 코리도를 만들기로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뭐요? 회랑. 회랑을 만들기로 했어요. 인도에서 배를 타고 자 인도에서 배 탄다. 뭄바이에서 배를 타고 뭄바이. UAE로 가요. UAE로 가. UAE에서 물건을 실어서 컨테이너 차에 싣고 사우디를 통과해서 좀 지도 보면서 하면 안 돼요? 지도 이거 한번 참. 보여주십시오. 본인은 안다고 막 그걸 빨리 하면 아니, 어떻게? 사우디까지 얘기해서 더 계속해봐요. 사우디에서 요르단을 건너요. 네. 요르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갑니다. 아, 자, 어딘데? 인도 저 밑에 보이시죠? 저 저기 오른쪽에 녹색이 인도죠? 있잖아요. 하나도 안 인디아. 이 여기 아, 인도. 예. 저기서 배를 타고 유해로 갑니다. 자 배를 타고 UAE로. UAE로 갑니다. 네. 예. UAE. 거기서 사우디로 건너가죠. 사우디 사우디 건너가죠. 건너가서 요르단이 이스라엘 옆 요르단 있죠? 요르단 네. 있죠. 이스라엘 가면 항구가 있어요. 하이파 이스라엘.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 있죠. 지중해 항구. 저기서 컨테이너를 배로 실어서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간다. 그러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할 예, 필요 없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 그게 비용이 더 핵심이네. 싸죠. 비용 싸죠. 거기다가 이제 광통신망까지 깔아. 방통신만 깔아. 예.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이제 수소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파이프도 다 깔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회랑을 만드는 그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우디, 인도, 같이? UAE 다 같이 미국까지 다 해서 어. 돈 투자해서 그걸 만드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지금. 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되면 네. 스웨즈 운하를 굳이 통과할 필요가 없다. 음. 그래서 사실 스웨즈 운하가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아유, 공급망에 마비죠. 문제가 생기죠. 네. 근데 그걸 통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육로로 갈 수 있게끔 된 거죠. 아. 이걸 만들면 또 이 지역 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거죠. 평화 이루어집니까? 예, 육로를 통과해서 평화주의자시네. 근데 육로라고 하기엔 굉장히 복잡한데 보니까. 피스. 예. 피스. 피스입니다. 결론은 피스. 좋습니다. 결론은 좋습니다. 아니 근데 예.
너무 그 희망회로만 돌리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우울한 시대에 아, 좀 긍정적인 얘기하고요. 긍정적으로 하자. 예, 좋은 아니, 얘기 좀 우리가 했으면 옛날에 좋겠습니다. 북한하고 협력하면서 시베리아 철도 열고 그랬던 꿈을 이야기하던 아, 그 맞아. 상상력이 예. 어. 이게 저 중동판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거 낮은 아닙니까? 선봉 이게. 지나서 딱 지나. 저 시베리아 예. 지나서 파리까지 그 대륙의 꿈. 알겠습니다. 아, 뭐 중동은 이렇게 그 평화의 꽃이 피어나는데 우리는 점점 이렇게 좀 걱정이 점점 많이 됩니다. 장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장벽이 세워지고 있어요. 예. 실제로 보니까. 네. 러시아하고 북한이랑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제가 좀 많이 신경 쓰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김준영 교수하고 좀 토론 좀 해야 돼요. 토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둘이 좀 치열하게 해야 될. 요거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입장차만 확인하고 아니, 다음에. 이견이 아니라 방법의 차이. 방법론? 지금은 그걸 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중국 러시아를 빨리 지금 대화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대화론자. 대륙과의 대화. 교수님은 같은데요? 같아요? 나보고 다르다고 아니 그런데 그러지? 이제 저기 아직 안 일어난 일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미 가시화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된다. 군사협력이라든지 이거지. 전략자산이든 ICBM 이런 것들은 향후에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안 하는 지금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에는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 가지고 러시아를 겁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증거를 들이대 가지고 명분 문제니까.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그 유엔이라는 공개 석상에서 하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한국은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없다고 이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이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북한하고 못하도록 하려면 급박하면 더 하잖아요. 네. 오히려 그것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입장차가 아니야 보니까 우리 아닌데, 그러니까 의원님은 빅딜, 스몰딜로 이렇게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떤 행동에 나서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아니 말씀이에요. 향후로는 저는 북러가 점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네.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서 엄청나게 위험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아니야. 군사협력을 안 해서 아니라서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거에만 집착되어 있는데 실제로 북러 관계는 어마어마한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글쎄 있죠. 한마디 던졌는데 열심히 해명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나는 던지고 해명하고 이런 토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너무- 자기 유튜브에 나오라는 소리가 좀 하죠. 그러니까 좀 나오라고. 저기요. 좀. 저 선생님. 귀한 시간 여기서 그 섭외를 하세요. 구독자가 안 늘어요. 뻥 뚫리는 TV 김종대. 그럼 뻥 뚫리는 TV 김종대 정리하고 여기 자주 나오세요. 정리하고 여기서 자주 하시면 되죠. 정리하라네요. 어쨌든 뭐 구독자만 늘으면 돼요 저는. 아니, 의원 여기서 저- 반응 좋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좀. 이제 아니, 지난번에는 이 자리 본인 좀 앉혀달라고 하시더니. 그거 다 구독자 때문에 그런 거. 예. 좀 정치야 외교를 좀 전략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막 대놓고 막 들이밀지 마시고. 글쎄 말입니다. 저 또 할 땐 합니다. 거칠게 하시네. 끝내세요.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